합참작전본부장입니다. 미래 전투력 유지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미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어떤 미래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다음 문제가 풀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불특정 위협, 복합적인 위협이 지금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전쟁 양상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북핵과 관련한 문제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의 증가로 안보의 역동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북핵과 관련한 예상되는 앞으로의 전개 시나리오를 여러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대략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겠더라고요. 그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개혁개방정책으로 나오면서 비핵화를 수용하는 시나리오, 이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비핵화에 이탈해서 비핵화를 거부하고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정치적인 타협, 즉 미 본토의 안전 확보선에서 정치적인 타협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죠.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가능성은 북한이 여전히 핵을 갖게 되는 것이고, 첫 번째 가능성은 정말 진정성 있게 별로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개혁개방은 나오는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의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신원식 장군님께서 국방 태세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하에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투력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신 대표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 흐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불편한 진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비핵화 수용에 대한 문제, 진정성 있게 북한이 나올 것이냐,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인 판단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정무적인 판단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비핵화로 나올 수도 있지만 확실한 그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비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얼마든지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불편한 진실은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이 관련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로 나온다면, 정말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 앞으로 전개될 예상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 군의 임무와 역할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변화되는 군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 미래의 안보 전략은 어떻게 구상해야 될 것인가, 그 방향성을 한번 정리해 보고 싶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안보 전략을 구상한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부대 구조나 전력 구조, 그리고 적정 수준의 병력 규모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으로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하고 진정 있게 나온다는 가정하에, 아니면 우리가 정무적인 판단에서 우리가 이런 판단을 했을 때 예상되는 상황은 크게 이렇게 바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현재에서 지금 비핵화로 나간다면 비핵화 진행기가 있을 것이고, 이 비핵화 진행기가 조금 지나면 평화 구축기가 도래할 것이고, 평화 구축기가 지나면 정착기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기간을 우리는 전환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환기가 되면 정전체제나 아마 평화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 전자권 전환과 같은 이런 문제는 새로운 동맹관계, 지역안보나 다자안보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큰 그림, 구도 속에서 우리 군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역할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미래에 닥칠 전략 환경, 위협 평가가 우선 돼야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평화 정착 구축 시기에 우리 전략 환경을 평가해 보면 북한은 비핵화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준의 재래식 비대칭 전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비핵화 진전되는 과정, 그리고 군비 통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국지도발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남측에 불리한 군비 통제를 요구하거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남남 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장할 그런 행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평화구축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우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상존합니다. 이런 데 대한 위협을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변국 상황에서 보면 주변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군사 능력을 강화하고 패권 경쟁을 지금도 심화하고 있죠.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북핵 문제를 핑계로 해서 간섭이나 개입이 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평화 구축기나 정착기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까지는 북한의 위협이 더 큰 위협이 주위협이 됐지만 전환기 쪽으로 가면 아마 잠재적인 위협이 점점 커질 것이고 통일 이후가 되면 역시 잠재적인 위협이 더 커지겠죠. 거의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위협이 이전될 것이다. 그럼 이런 어떤 전략평가 하에 우리 군의 역할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군의 역할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에 추가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화구축 유지입니다. 이 평화구축 유지라는 임무가 추가적으로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떤 평화구축 유지의 임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거는 남북한의 어떤 신뢰 형성,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것, 그리고 군사적인 조치 이행, 교류 협력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또 충돌이 발생했을 때 신속 대응과 안정적인 상황을 관리하는 이런 임무들이 아마 주어질 거로 보입니다. 이 임무 외에도 기본적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외부 위협에 대한 억제, 국가 국민에 대한 봉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결정적인 어떤 대응을 최단 시간 내에서 성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되겠죠. 이러한 우리 새로운 임무, 우리의 군에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우리가 미래 안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 안보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미래에 구상되는 안보 전략은 크게 세 가지 3단계로 정리가 될 겁니다.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안보 전략을 구상하려면 미래에 펼쳐질 전략 환경의 평가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죠. 그래서 미래 전략 환경에 대한 평가는 현존 위협과 잠재 위협에 기반한 기존 평가 방식에서 좀 이제는 탈피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현존 위협도 중요하고 미래 위협도 잠재 위협도 중요하지만 군사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반드시 반영돼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제 우리 신 장군님하고 신 대표님께서도 군사 과학 기술에 대한 발전, 이것이 새로운 변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과학 기술에 대한, 군사 과학 기술에 대한 발전이 이게 그 이중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중성이라는 건 뭐냐? 우리만 발전하는 게 아니고 적도 발전한다는 것이죠. 상대도. 그래서 우리의 발전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의 그 이중성도, 그 과학 기술도 발전한다는 측면에서 그 적의 능력의 치명성도 정대된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 작전이 지금 이제 사이버 능력이 북한이 거의 상당한 수준에, 세계적인 수준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점점 더 고도화돼서 발전된다면 아마 일순간에 우리 그 기간 산업은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고, 또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첨단 전력을 아무리
갖춰 놓는다 하더라도 이런 사이버 공격에서 일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그 대비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반영을 하더라도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대의 발전도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어떤 미래 전략 환경 평가가 이루어지면 이걸 기초로 해서 How to Fight를 새롭게 도출해야 될 것입니다. 이 How to Fight는 현존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 위협,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과학기술의 발전까지 반영을 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피하 능력의 분석과 그리고 적의 능력 차단, 우리의 능력에 대한 비대칭을 활용해서 결정적으로 작전에 종결할 수 있는,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How to Fight의 핵심은 우리 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현용 전력뿐만이 아니고 예비 전력, 민간 요소까지도 결합된 국가 총력전으로 구현돼야 이것이 제대로 수행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떤 그 안보 전략 구상의 하나의 그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앞으로 그러면 미래에 이러한 어떤 그 북한이 비핵화로 나왔을 때의 우리의 부대 구조, 전력 구조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핵심은 현존 위협과 잠재 위협을 고려해서 억제 충분선 능력을 구비해야 된다. 아무리 북한이 핵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국도 핵을 가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스텔스기, 그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 또 필요시에는 실효성이 증가된 해구산 정책, 확장 억제 정책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이런 어떤 상황으로 간다면 분명히 작지만 강한 군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작지만 강한 군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듈화죠. 전장 기능별 모듈화를 통해서 언제든지 임무가 신속하게 편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융통성 있는 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화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유사시의 완전성을 갖출 수 있는 확장성을 구비해서 언제든지 추가적인 정창설이 가능한 그런 어떤 부대 구조가 돼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우리 인명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요 세 가지가 앞으로 부대 구조, 전력 구조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방향의 지향성이 돼야 될 것 같아 하는 생각을 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요구 변화에 민첩하게 대항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무스워, 전쟁 위의 군사작전 개념을 다시 재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요게 부대 구조와 전력 구조에 대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수준의 병력 규모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소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에다 추가해서 병력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그게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넘어가는 것까지 고려해서 한다면 보다 더 병력 구조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병력 구조에 더 현실성 있는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